마블 세계관에서 가장 상남자 히어로를 뽑으라면 아마 두 명의 인물로 좁혀질 듯 싶습니다. 바로 올버린 로건, 그리고 헐크죠. 그런데 만약 로건이 헐크와 정면 승부를 벌인다면, 아니 헐크 부대와 승부를 벌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로건과 헐크 패밀리의 싸움에 대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거리를 떠돌다 머리를 식힐 겸 카페에 들어서는 로건. 그런데 그는 들어오자마자 뭔가 수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낯이 익지 않은 종업원에게 렉시는 어디 가고 당신이 서빙을 하고 있냐 묻는 로건. 이에 종업원은 오늘은 렉시가 쉬는 날이라 자신이 대신 일을 하고 있다 전하는데요. 로건은 갑자기 급발진하며 종업원의 손을 낚아채더니 이 카페엔 렉시라는 종업원은 없다라고 소리칩니다. 정체를 밝히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이러한 로건의 행동에 급하게 일어나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있던 이들. 그들은 로건에게 현재 주인이 바뀐 것뿐이니 진정하라 말하는데요. 당연히 이들 뒤엔 끔찍히 몰살된 본래 종업원들이 있었습니다. 로건의 추궁이 계속되자 그에게 다가가 넌 우리에게 빚진 게 있다고 말하는 선글라스를 쓴 사나이. 이에 로건은 자신의 칼날을 뽑았고 그에게 대응하던 이들 역시 변신을 시작합니다. 바로 헐크들로 말이죠. 사실 이들은 헐크 패밀리의 일원이었던 것인데요. 해당 세계관에선 배너가 수많은 자식들을 낳아 번식해 헐크갱이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로건에게 죽은 자도 존재했기에 이들은 복수를 위해 로건을 덮쳤던 것이었죠. 강력한 한방에 카페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로건. 그리고 후속타를 날리기 위해 덤벼드는 한 헐크. 하지만 이어지는 로건의 반격. 이에 분노한 헐크들은 무차별적으로 로건을 둘러싸 폭행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물러날 로건이 아니었고 그는 한 명 한 명 베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싸움 경험이 많지 않은 헐크들이었기에 베테랑 로건을 상대하긴 무리였습니다. 빌리 밥이라 불리는 한 헐크를 붙잡곤 신문하기 시작하는 로건. 이에 빌리는 모든 걸 털어놓는데요. 본인들은 현재 마에스트로라 불리는 리더의 밑에서 활동 중이며 꽤나 큰 규모의 헐크갱이라 말합니다. 그러곤 로건이 뒤에서 기습하는 생존자 헐크를 처리하는 사이 재빨리 도망치죠. 이후 곧바로 한 노인에게 향한 빌리. 그는 방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이에 노인은 크게 분노하더니 헐크로 변신을 시작합니다. 그러곤 빌리의 뺨을 후려쳐버리는데요. 이 노인이 헐크갱의 리더 마에스트로였던 것입니다. 왜 계획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행동했냐면서 빌리를 고문하는 마에스트로. 빌리밥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자 이때 한 여성이 끼어드는데요. 여자 헐크 중 한 명이었던 캠브리아였고 그녀는 이미 가족 몇 명이 죽고 왔으니 더 이상 의미 없는 희생은 줄이자 말합니다. 이에 마에스트로는 빌리밥을 놔주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빌리밥은 물론 캠브리아까지 죽여버릴 거라면서 일원들 모두를 잘 관리하라 말합니다. 그날 밤 정부의 한 무기관리소에 도착한 노인과 소년. 이에 경비들은 길을 잃은 것이냐며 여긴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말하는데요. 이런 그들의 말에도 돌아갈 의지를 보이지 않자 경비들은 총구를 겨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노인과 소년은 시선 돌리기용.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는 헐크갱들. 그들은 모든 경비들을 뭉개버린 후 보유하고 있던 무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깁니다. 이 와중 자신의 수사를 위해 다른 지역의 무기고를 방문한 로건. 여기서 그는 시체는 없지만 바닥에 뿌려져 있는 피, 그리고 텅 빈 창고들을 보며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하는데요. 당연히 그가 의심한 존재는 헐크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옛 동료 퍽에게 연락하죠. 퍽이 전화를 받자 질문은 말고 부탁만 들어달라 말하는 로건. 그가 요청한 내용은 위성을 이용해 무기들이 어디로 향했는지 묻는 것이었는데요. 원하는 답을 얻은 후 로건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오토바이에 몸을 싣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행해진 기습에 쓰러져 버린 로건. 바로 로건이 자신들을 추적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곤 헐크 무리가 기습을 행했던 것인데요. 이들은 똑똑하게도 훔친 무기를 동원했고 순식간에 로건을 벌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암만 힐링 팩터를 지니고 있는 울버린이어도 이 정도의 총알의 양이라면 기절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이렇게 로건을 붙잡는 사이 인간의 몸으로 변신해 무기들을 손보고 있는 마에스트로. 그는 여러 무기들을 조합해 한 방에 수만 명은 죽일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던 것인데요. 이는 이 미사일들로 인간 사회를 휩쓸고 헐크만을 위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 의문을 던지는 캠브리아. 그녀는 마에스트로에게 왜 꼭 인간들을 몰살시켜야 되는 거냐 물으며 그냥 지금처럼 산속에서 조용히 살면 되지 않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마에스트로는 인간은 어차피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존재이기에
우린 그저 그 파멸을 조금 앞당겨주는 것뿐이라 말합니다. 또한 산속에 박혀 산다고 한들 인간들이 우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사실 정도는 알지 않냐고까지 말하죠. 이런 단호한 마에스트로의 태도를 본 캠브리아는 체념하곤 조용히 방을 빠져나갑니다. 이 와중 산속 한 석판에 묶여있는 채 깨어난 로건. 그의 앞에는 중무장한 헐크들이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로건이 계속해서 발버둥치자 한 헐크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이 헐크는 로건에게 허튼 짓 따윈 그만하라며 어차피 네가 벽에서 빠져나온다 한들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냐 말하는데요. 이에 로건은 과거에 너의 형제들을 죽였듯이 아주 쉬울 것 같다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자극에 발끈하여 로건을 내리쳐버린 청년 헐크. 하지만 사실 그를 자극한 건 모두 로건의 계획이었는데요. 드디어 벽에서 해방된 로건은 먼저 해당 헐크를 죽여버린 후 다른 헐크들이 도달하기 전 이들이 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로 돌진합니다. 그리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몰살해버리죠. 하지만 로건 역시 현재 노화한 상태는 물론 방금의 전투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기에 다리가 풀리며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로건. 그런데 그는 일어나자마자 한 남자를 보곤 네가 왜 여기 있는 거냐며 화를 내는데요. 그의 정체는 바로 호크아이 클린트 파턴이었습니다. 호크아이가 로건을 찾아 나섰던 건 앞서 로건이 연락했던 퍽이 그에게 말해줬기 때문인데요. 평소 부탁이란 걸 잘 하지 않는 로건이 뜬금포로 전화를 걸었었기에 퍽은 호크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말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백업이 있어서 나쁠 건 없기에 호크아이와 함께 이동을 시작하는 로건. 잠시 후 이들이 도착한 곳은 또 다른 무기고였는데요. 여기서 로건은 미사일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도 젠장이라 말하며 분노합니다. 이에 의문을 가지며 상황 설명을 부탁하는 호크아이. 그는 미사일들이 그대로 있는데도 왜 화를 내는 것이냐 묻는데요. 이에 로건은 자세히 보라며 그들은 미사일을 두고 간 것이 아니라 핵탄두 부분만 떼어간 것이라 말해줍니다. 이 말에 그들이라니 무슨 말이냐 묻는 호크아이. 그리고 로건은 현재 헐크갱이 무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주곤 그들이 이 무기들을 가지고 어디로 향했을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들리는 한 목소리. 목소리의 정체는 바로 헐크갱 캠프를 몰래 빠져나온 캠브리아. 이런 그녀의 깜짝 등장에 로건과 호크아이는 바로 전투태세에 돌입하는데요. 캠브리아는 급하게 본인은 더 이상 마에스트로의 산하에 있는 게 아니라며 돕고 싶기에 이렇게 찾아온 것이라 말합니다. 이에 로건은 호크아이에게 화를 내리라며 일단 한번 들어보자 말하죠. 캠브리아는 헐크갱은 현재 개조한 미사일들로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해준 후 자신은 그들의 잔혹한 스타일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서 뛰쳐나온 것이라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최대 고민은 헐크갱 속 아이들이며 그들은 순수한 존재들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마에스트로의 계획에 이용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한편 그 사이 모든 준비를 마친 헐크갱. 이들은 뉴욕, 런던, 그리고 리오 등 전 세계의 주요 도시에 핵미사일을 메고선 착륙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마에스트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그들의 차량을 막아서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건, 호크아이, 그리고 캠브리아 일행이었죠. 이들을 보곤 분노한 채 트럭에서 달려나오는 마에스트로. 그는 순식간에 로건을 바닥에 눕힌 후 호크아이까지 내팽개쳐버리는데요. 하지만 로건 역시 순순히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고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찰떡같이 마에스트로를 믿는 헐크 주니어들은 호크아이와 캠브리아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들이 싸움을 하던 와중 각 도시의 중앙부에 도착한 헐크 무리들. 그들은 더 이상의 미련은 가지지 않고 모두들 동시에 미사일 폭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폭파하지 않고 그저 거품을 뿜기만 하는 미사일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모니터로 통해 바라보고 있던 퍽. 그는 말합니다. 설마 국방부가 원격 안전장치도 없이 저 위험한 미사일들을 방치했겠냐고. 또한 그는 모든 미사일들은 무력화시켰으니 알아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라고 호크아이와 로건에게 무전하죠. 한결 편해진 마음으로 마에스트로와 대결을 펼치는 로건. 마에스트로는 헐크갱의 리더답게 괴력을 뽐냈고 로건 역시 이에 걸맞는 파워를 보여줬기에 이들은 말 그대로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치는데요. 그런데 이러던 와중 로건은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한 헐크 꼬마가 가공되지 않은 핵탄두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었으며 그는 마에스트로를 공격하는 짓을 멈추지 않으면 이 탄두를 열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꼬마의 모습에 탄두를 열면 모두가 같이 죽을 것이라 말하는 로건. 그리고 우린 방사능 실험을 통해 태어났으니 오히려 더욱 강해질 것이라 말하는 마에스트로. 이에 꼬마는 탄두를 열기 직전까지 가지만
평소에 믿고 따르던 캠브리아의 눈물겨운 설득에 조금씩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조용히 옆에서 화살을 겨누고 있다 기습적으로 소년에게 쏴버리는 호크아이. 사실 그는 소년의 뒤를 겨냥해 큰 폭발을 만들어냈던 것인데요. 이로 인해 이들 모두 잠시나마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탄두를 향해 기어가는 로건. 그리고 이를 저지한 후 먼저 탄두를 손에 넣는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가 탄두를 열어 모든 걸 날려버리려는 찰나 수없이 쏟아지는 호크아이의 화살들. 넘어진 마에스트로를 보곤 로건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달려드는데요. 문제는 그가 넘어진 것은 그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로건이 쓰러지자 이제 마에스트로의 타겟은 캠브리아. 그는 자신을 배반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며 말 그대로 그녀를 뭉개버리려 하는데, 이때 뒤에서 날아오는 기습. 기습을 행한 자들은 다름 아닌 헐크 꼬마들이었는데요. 평소 자신들에게 잘해주던 캠브리아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마에스트로가 본인들을 이용해 먹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상대가 될 리는 없었죠. 아이들이 시간을 벌어준 틈을 타 회복한 후 다시 마에스트로에게 덤비는 로건. 그리고 이들은 말 그대로 본인들의 한계까지 싸워보는데요. 어느덧 피투성이가 되고 더 이상 펀치를 낼 힘조차 떨어지자 마에스트로는 갑자기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더니 뒤를 돌아 떠나버립니다. 우린 다시 싸울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말이죠. 여기서 로건은 그를 추격하지 않는데요. 사실 그 역시 온몸의 뼈가 다 부러져 그저 서 있는 것이 한계인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아이들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캠브리아. 그리고 이들을 보낸 후 호크아이와 자리를 떼는 로건. 이렇게 로건과 헐크갱 사단의 싸움은 일단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 마에스트로는 자신의 동굴로 돌아가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죠. 네, 오늘은 이렇게 헐크갱과 로건의 싸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이슈는 로건의 단독 스토리라인인 올드맨 로건의 일부인데요. 만약 오늘의 스토리를 보시곤 관심이 생기셨다면 올드맨 로건 코믹북을 통해 전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올드맨 로건의 경우 현재 시공사를 통해 정식 번역본이 발매된 상태이며 이북으로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드북스를 통해서도 접해보실 수 있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